이걸 가업승계라는 방향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승계라는 건 가업의 명맥을 이어받는 건데 풍산은 지금 승계가 아니라 상속을 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류성권 씨가 원하는 거는 정부 통제를 받는 낡은 제조업의 경영권이 아니라 이제 풍산을 가장 비싸게 팔아서 이제 주식이 될 현금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최근 핵심 알짜 사업인 방산사업 매각설로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풍산그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R본부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지난달 초 풍산그룹이 방산부문 매각을 타진 중이란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풍산 측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면서도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사실상 분할 매각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뒀다고 봐야겠죠. 풍산이라는 갑판 자체는 유지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풍산이라는 회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동전 원료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풍산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하나는 구리를 가공해서 판이나 대, 봉 형태로 만든 신동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총탄부터 대규공 포탄까지 만드는 방위 산업이에요. 규모를 보면 작년 기준 연결 매출이 5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 탄약 제조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두 사업 중에 규모는 어디가 큰 겁니까? 매출로만 보면 신동, 그러니까 구리 사업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동 부문 매출이 약 2조 6,600억 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고요. 방산은 약 1조 1,900억 원으로 31%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덩치는 구리 사업이 압도적으로 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은 방산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작년 기준으로 부문별 세전이익을 보면 신동 부문은 겨우 217억 원입니다. 그런데 방산은 2,108억 원이에요. 이익의 91%가 방산에서 나오는 건데요. 매출은 구리가 크지만 진짜 돈은 탄약이 벌고 있는 거죠. 매출 비중 30%인 회사가 이익의 90%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극단적인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구리 사업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신동은 LME,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구리를 사와서 가공한 다음 파는 건데요. 부가가치가 단순 가공 마진에 한정돼 있어요. 구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매입가와 판매가가 같이 움직이니까 마진이 극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반면에 방산은 일단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탄약 제조사라는 독점적 지위가 있는 데다가 분납품이라는 안정적 수요가 깔려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의아한데요. 이익의 90%를 책임지는 사업을, 그것도 지금 방산 수출이 역대급 호황인데 이 와중에 왜 팔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너 3세의 국적 이슈를 좀 봐야 합니다. 오너 3세면 류진 회장 장남 이야기죠? 맞습니다. 풍산그룹은 풍산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꼭대기에 있고요. 이 회사가 풍산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류진 회장은 풍산홀딩스 지분의 37.61%를 보유 중인데요. 부인과 두 아들 지분까지 합하면 가족이 약 48.7%를 보유해서 지배력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리고 장남이 미국 국적이라는 거죠? 네, 이 류진 회장의 장남 류성곤 씨인데요. 1993년생이고 2010년경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로이스 류고요. 그럼 외국인인 건데 이제 승계 문제는 없나요? 일반 기업이면 가능하겠지만 풍산은 방산업체잖아요. 국가안보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위산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를 변경할 땐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에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우회 지배도 얄짤없이 차단하고 있어요. 풍산홀딩스의 대주주가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실질적 경영 지배권의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구호폴터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네, 방위사업법 제50조의 3이 신설되거든요. 이제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려면 방사청장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작년 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인 임원을 서민한 게 논란이 되면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미국 국적인 류성곤 씨는 사실상 방산 사업을 합법적으로 물려받는 게 법적으로는 완전 봉쇄되어 있네요. 이게 매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생각해봐야 할 게 미국 국적이 진짜 그렇게 큰 장벽일까요? 연매출 5조짜리 기업을 국적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정말 원한다면 미국 국적을 다시 버리고 한국에서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승계를 너무 받고 싶은데 오로지 국적이 문제라 사업을 판다는 소린 좀 터무니없이 들린다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승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버지가 하던 사업 말고 다른 꿈을 꾸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구리나 방산 이런 사업이 새롭거나 혁신적인 분야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류성곤 씨는 지금 미국 법인인 PMX 인더스트리 부사장이잖아요. 여기서 일한다는 건 적어도 구리 사업 쪽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방사는 못 가져오니까 구리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PMX 인더스트리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단순 구리 가공 공장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 공장이에요.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진 않겠죠? 하긴 실제로 PMX에서 류성곤 씨의 경영 활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거든요. 풍산 아메리카의 스페셜 프로젝트 매니저란 직함도 경험하고는 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이분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완전히 금융통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철학 경제학 학사 과정을 거쳐서 같은 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졸업 후에는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밀뱅크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공사를 3년간 담당했습니다. 이후 골드만삭스에서도 잠시 일했고요. 듣고 보니 이제 경영이나 기계공학이라기보다는 월스트리트 금융이나 IB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류성곤 씨가 약 한 달 전인 올 2월경 미국 베버리 힐즈에서 스타라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자산 운용사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전환사채 차익 거래와 구조화 금융에 중점을 둔 멀티 전략 크레딧 운용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직원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부티크 회사입니다. 금융구조조정 변호사, 투자은행 업무를 하다가 자기 운용사를 세운 거네요. 구리나 탄약 같은 이쪽에는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동부문 세적이익은 겨우 217억 원이에요. 방사는 2천억대고요. 그런데 고작 국적 때문에 2천억 번의 알짜 사업을 팔고 200억 번은 구리 사업을 물려받는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풍산의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승계 과도기 같은 건가요? 이걸 가업 승계라는 방향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승계라는 건 가업의 명맥을 이어받는 건데 풍사는 지금 승계가 아니라 항복을 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류성곤 씨가 원하는 것은 정부 통제를 받은 낡은 제조업 경영권 이런 게 아니라 풍산이 가장 비쌀 때 팔아서 이제 주게 될 현금이라는 거군요. 사실 사업을 물려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류성곤 씨는 핵심 계열사에서 일한다거나 하는 움직임도 전혀 없고요. 일관되게 금융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완전히 다른 자본 세계에서 본인 사업을 하고 싶은 걸 텐데 그러면 풍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이 쪼개기 쉬운 현금으로 전환돼야겠죠? 사실 3세들이 아버지 세대에서 하던 전통 제조업을 기피하고 자본 엑시트를 택하는 현상이 재계 전반에서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방산 사업을 실제로 팔게 된다면 매각 방법에 따라서 이제 돈의 흐름이나 주주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영업 양수도, 물적 분할, 인적 분할입니다. 먼저 영업 양수도는 방산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형태인데요. 매각 대금이 풍산에 기속돼요. 그런데 이 방식은 가격을 산정할 때 자산 부채 평가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기 어려워요. 매수자 입장에서 인수 후 별도 법인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점도 불리하고요. 제값받기 힘드니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물적 분할은 어떤가요? 물적 분할은 풍산이 방산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뚝 떼어난 다음에 그 회사 지분을 통째로 빠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 대금이 풍산 법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오너 일가는 풍산이 아니라 지주사인 풍산홀딩스 지분만 있잖아요. 쌓인 돈을 홀딩스로 끌어올리려면 풍산이 대규모 유상감자나 폭탄 배당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풍산이 나머지 지분 62%를 들고 있는 소액 주주들한테도 똑같이 비례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오너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의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풍산이 처음에 추진하려 했던 방식이 영업 양수도나 물적 분할 쪽이라면서요?
네, 오너 입장에서는 매각대금이 풍산법인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외부 시선을 피해서 자금을 컨트롤하긴 편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입니다. 하긴 풍산의 황금알이 방산 사업인데 여기를 떼어내서 팔아버리면 남는 건 구리 사업뿐이잖아요. 예전에도 물적 분할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죠? 네, 2023년경 방산 부문만 별도로 물적 분할하려다가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주주들 반발을 사서 결국 무산됐는데요. 그때도 같은 문제였어요. 알짜만 쏙 빼가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였죠. 최근 정부가 밸류업 주주권 강화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물적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결국 남는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소액 주주들도 인적 분할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소액 주주들한테도 인적 분할은 나쁠 게 없습니다. 인적 분할은 풍산을 수평으로 쪼개서 존속회사와 신설 방산회사로 나누는 건데요. 기존 주주들도 전부 본인이 가진 지분 비율과 똑같이 신설 방산회사 주식을 직접 받게 됩니다. 소액 주주들도 방산회사 주주가 돼서 성장 과실을 온전히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오너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자금 흐름만 보면 가장 깔끔하죠. 지주사인 풍산홀딩스가 풍산 지분 38%를 갖고 있으니까 분할하면 신설 방산회사 지분 38%를 똑같이 받게 될 텐데요. 이 38%의 경영권 지분만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풍산법인을 거치지 않고 풍산홀딩스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주주 반발도 피할 수 있고요. 인적 분할이 이제 확정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호재일 것 같은데요. 풍산의 지금 가치를 만든 건 전적으로 방산 부문인데 그동안은 구리 사업의 원자재 리스크에 묶여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인적 분할로 방산이 독자 상장하면 그 디스카운트 꼬리표가 사라지면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기존 존속회사에 대한 투자 매력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구리 사업만 덩그러니 남는 거니까요. 우선 인적 분할로 매각한다고 치면 실제로 살만한 기업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겠죠. 몸값이 최소 1조 1천억 정도 얘기되고 있으니까요. 네, 시장에서 거론된 후보는 크게 세 곳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이죠. 자금력도 자금력이고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흥행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글로벌 탄약 수요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상태잖아요. 풍산이 최근 폴란드하고 8,300억 규모의 대구경 포탄 7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기도 하고 미국 탄약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을 최고로 당겨받을 수 있는 매각 적게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매각이 실제 이루어졌을 경우 이제 풍산의 미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시나리오는 우선 방산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독자 상장시킨 뒤에 매각하는 겁니다. 풍산에는 구리 사업만 남을 텐데 이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상을 해보면 매각 대금을 펀드로 굴려서 글로벌 신사업에 투자를 해보고 그중 하나를 풍산에 우회 상장시키듯이 담아서 키울 수도 있겠죠.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릇을 활용하는 게 처음부터 회사를 키워서 상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풍산의 방산 매각은 이제 승계를 위한 매각이라기보다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투자업이나 신사업으로 피벗하려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의 계승이 아니라 이 사업을 현금화하기 위한 자본 엑시트 과정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풍산의 일가 서해 류성룡 선생의 후예인데요. 3세 시대에선 정말 가업의 전통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국적을 바꿔서라도 방산의 황금기를 붙잡을지는 아직 열린 결말입니다. 확실한 건 국적 회복이라는 카드를 쥐고도 베벌리힐스의 사모펀드를 차린 3세 행보를 볼 때 그 선택의 시계에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류진 회장이 이제 68이죠. 아직 급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방산 호황이 영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분할 매각 카드를 꺼낼지 그 매각 대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후속 이슈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더벨이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